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택 2016 20대 총선 당선자에게 듣는다. 사회를 맡은 김주희입니다. 치열했던 4.13 총선 레이스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전체 5개 선거구 가운데 순천 선거구를 제외한 4곳에서 국민의당이 압승을 거뒀는데요. 이제 유권자들은 이들 당선인들이 그동안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속된 공약들을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들을 모시고 당선 소감과 함께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세 분의 당선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갑 이용주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수시울 주승용 당선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승용입니다. 네, 광양 곡성 구례선거구 정인화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인화입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세 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대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새누리당 이정현 당선인, 국민의당 황종 당선인께서는 미리 예정된 공식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함께 자리할 수 없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하지 못한 두 분은 저희가 추후 정규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의 비전과 공약에 대한 구체화 계획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저희 여수 MBC에서는 각 선거구별 후보자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정책 점검의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오늘 당선자로서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용주 당선자께서는 소감 어떠십니까?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시민들께서 저희들 압도적 지지를 보여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먼저 그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 뜻을 받들어서 여수의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수울 주승용 당선자께서는 출구조사는 물론 실제 개표 상황에서도 상대 후보를 큰 폭으로 따돌리고 여유 있게 사선에 고지에 오르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먼저 압도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우리 여수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정말 여수 시민들께 많은 은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도의원 2번, 여천 군수, 그리고 초대 통합 여수시장, 그리고 사선의 국회의원으로까지 시민 여러분께서 키워주셨습니다. 저는 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정말 깨끗한 정치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공약했던 모든 약속사항은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선에 힘있는 정치인으로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의 꿈을 이루는데 앞장서겠고 또 산적한 현안 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에서는 전국적으로 주목할 만한 반전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3선의 중진급 현직 후보를 꼽고 20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셨는데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광양 곡성 구례 시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시군민 여러분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경쟁했던 오영근 후보를 비롯한 이승환 후보님, 유현주 후보님, 그리고 최유성 후보님, 박형모 후보님, 장대범 후보님, 이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의 공약과 정책은 제가 잘 검토해서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승리는 단순한 저의 승리가 아니고 민심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꾸자는 민심이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는 민심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군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보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두려움과 또 무서움으로 알고 앞으로 의정활동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심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반드시 민심의 거대한
공격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심을 받들고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각종 정책과 공약을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국민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총선이 마무리됐으니까 이제 좀 여유 있게 대담에 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이 긴장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거구 획정 전이나 공천 잡음 등 이번 선거에 있어 아쉽고 힘들었던 일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돌아보고 계십니까? 주승용 당선자께서는요. 저는 또 당에서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보니까 또 우리 전남 동부권의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국민의당 후보들, 우리 전남 지역에 나오신 분들에 대한 또 지원 유세도 또 내선거 위에 또 해 나가면서 선거 운동을 치르느라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국회의원 선거 4번 했습니다만은 3번까지보다도 이번 선거가 가장 저로서는 뭐 힘들었던 선거 아니겠느냐. 참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뛰었습니다만은 상대 후보의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어떤 네거티브, 흑색 선전, 상당히 시달렸습니다. 제가 뭐 구태 정치인, 변절 정치인으로 이렇게 매도되기까지 했는데요. 저는 뭐 구태 정치라는 것이 뭐 30년 정치를 했다는 것인데 저는 지방자치 12년, 중앙자치 정치 12년에서 24년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방자치 시대의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정치를 배워온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태 정치로 매도한 것도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 또 사실 탈당을 이번에 국민의당으로 나오면서 정말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지역의 민심이 탈당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탈당을 해갖고 나왔는데 그 자체를 변절의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탈당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더라면 이렇게 당선이 있었겠는가를 생각하면 저는 항시 정치적 결단을 할 때마다 지역의 민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와서 민심에 따라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도되는 것이 가장 저한테는 듣기 힘들었고 제 캠프에서도 어려웠던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상당히 정치 경력이 오래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흑색 선전에 마음이 같이 상하시나 보죠, 많이. 예, 아무래도 어떤 정책 대결에서 밀리거나 이렇게 토론을 하면 좋은데 네. 사실 이런 흑색 선전이라든지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같이 맞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앞으로 선거가 계속되어 가면서 좀 개선돼야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권자 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이제는 그런 선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별로 먹혀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광양 선거구 역시 마찬가지로 선거 과정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서 정말 많은 애간장을 태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 신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매우 없었고 또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곡성의 경우 뒤늦게 이제 광양 구례 지역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저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곡성 군민들께서 매우 그 상실감이 크고 소외감이 커서 정말 선거 초반에 제가 문자로 정말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하고 말씀드릴 정도로 그분들의 소외감이 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그 선거구 획정 문제는 앞으로는 정말로 미리미리 조치를 해서 정치 신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경선을 했는데 경선이 뭐 아주 참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름다운 경선을 하고 또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다는 그런 언약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약이 대부분 지켜져 가지고 참 그런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순조롭게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정치 신인으로서 조직이 많이 열세였다 하는 그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반에 그런 점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전열이 갖춰지고 저희 국민의당 식구들이 많이 이제 들어옴으로 인해서 조직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한번 그 당선인들께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뭐 정윤화 당선인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네, 저는 사실 지난 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지역구를 발로 뛰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새벽에 나가서 사람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때로는 나이 드신 농부들과 논두렁에 앉아서 대화도 나누고 또 시장 상인들과 커피도 마시고 직장인들과 또 앉아서 얘기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 저변층의 민심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을 때 과연 민심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궁금해서 또다시 많은 사람들과 그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대답이 이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출마를 결심을 했는데 이 바꾸자는 민심이 무엇보다도 참 중요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또 우리 국민의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녹색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승리의 요인이 됐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는데 결국은 아까 우리 주승용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심을 참으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겠다. 민심을 읽을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민심을 받들고 주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결국은 국회의원이 할 일,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래서 이러한 민심의 흐름을 늘 읽고 주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럼 뭐 이용주 당선인께도 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있던 지역구가 기존에 김성근 의원님께서 계셨던 지역구고 김성근 의원님께서는 이미 사선을 한 중진 의원이십니다. 그런 이제 상태였는데요. 그런 상태에 제가 출마를 결심을 하고 작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을 했던 상태였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김성근 의원님께서 다시 또 불출마 선언도 하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다시 탈당을 해서 또 국민의당에 또 다시 입당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가장 그런 과정들을 결정했던 원인들은 이런 것이죠. 여수 시민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 그리고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민의당을 탈당할 때 엄청난 고민과 주위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명분을 가지고 입당한 지 불과 100일도 되지 않아서 다시 탈당을 하는지 도대체 그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그래서 그 당시로 기준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있을 총선에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수 시민들이 그렇게 대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수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정치인과는 좀 다른 젊은 신인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을 공감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 현재의 야당으로서는 지금의 문제점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가능한 정당에 가서 일을 해라. 라는 측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여수 시민들에게 설득을 해서 받아들여져서 제가 지지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주승용 당선인께도 이번 선거의 승리 원동력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현역이 다시 주민들에게 지지를 받는다는 게 참 힘듭니다. 더군다나 저는 또 삼선 의원을 했기 때문에 인근 광양의 또 우영근 의원 같이 교체 여론도 상당히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이 새벽부터 밤까지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또 지역의 산적한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각구가 이제 초선 의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을구에서라도 다선 의원이 힘 있는 의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설득을 했고요. 또 저는 승리의 요인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주말만 되면 꼭 지역구에 내려와서 민원 상담을 토요일 오후 2시에는 10년째 해오고 있고, 또 그러면서 행사에는 빠짐없이 다니면서 정말 부지런한 의원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 또 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비롯해서 지난 12년 동안에 우리 여수가 접근성이 상당히 불리하고 교통이 불리했습니다만은 이 도로라든지 철도, 연륙교, 연도교 같은 SOC 시설을 많이 확충했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마침 선거 직전에 4년 종합 의정활동 평가에서 헌정 대상을, 종합 헌정 대상을 받았고, 또 국회의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 공약 이행 평가 아니겠습니까? 공약 이행 평가에서 지역구 의원 전체 의원 중에서 종합 2위를 차지해서 공약 대상을 받았던 것이 주민들에게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었다는 것이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되면서 이것이 승리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당선인들께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하셨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공약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에 대한 실천 전략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용주 당선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와서 이제 공약에 관련해서 말이 나온다길래 제가 무슨 공약을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정말로 초선이 4년 안에 이걸 다 해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공약들을, 어마어마한 공약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것은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이것입니다. 예, 물론 저희 지역구의 일은 아니지만은 여수의 가장 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지만이 인구의 감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율촌 제2산단을 빨리 조동 작업을 준공을 해서 그 자리에 제조업체 중심의 투자 유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 부분은 갑 지역이나 을 지역의 국회의원이 누군지를 가리지 않고 이것을 해야지만이 여수 전체가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개별적인 프로젝트도 많이 있지만은 율촌 2산단 문제를 조기 준공하는 게 저는 큰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주승용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방금 우리 이용주 당선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광양만권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물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 그리고 광양 제철, 컨테이너 부두, 여기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가지고 율촌 산단에서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컨테이너 부두를 통해서 수출했을 때는 가장 물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촌 산단이 지금까지는 전라남도에서 조성하다 보니까 전라남도가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20년 동안 지지부진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전라남도가 개발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해양수산부, 중앙부처가 개발 주체가 되어서 이제 항만 재개발 방식으로 민자 투자를 유치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빨라지게 됐습니다. 지금 묘도가 그런 방식으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오게 되면 율촌 2산단 조성이 저도 같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여수 시민들이 모두가 바라고 있는 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 문제, 이 문제는 일단은 지금 국가에서 여수에 그동안 엄청난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다시 재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식으로 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방법이 여수시나 전남도 그리고 조직위원회에서 좀 그 자구적인 노력을 하면서 지자체에서 대기업 같은 좋은 큰 기업들을 물색해가지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지원도 받아내는 것이 저는 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세계 박람회 사후 활용 방안과
율촌 이산단 조성 문제가 저희 핵심 공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정인화 당선인께 이번에 핵심 공약은 무엇이고 또 실천 전략이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선거를 준비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이 공약 문제도 시민들의 제안을 많이 받았는데요. 우선 대한민국 서민을 위한 공약과 지역 공약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제가 그 대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섬진강 G3 섬진강 G3 벨트 프로젝트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거를 제가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광양과 곡성, 구례는 공통된 점이 3개가 있더라고요. 우선에 그 지명에서 오는 걸 보면은 알파벳으로 G로 전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3개 시군 모두 섬진강이 관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봄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를 3개의 공통점을 묶어서 섬진강 G3 벨트 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3가지만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에 이제 이 방금 말씀드린 봄꽃 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봄꽃 축제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섬진강변 연안에 있는 농토를 활용해서 이 농업, 생명 농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방안을 또 담아 보았습니다. 지금 딸기란다든지 메론이란다든지 또 산수유란다든지 대봉이란다든지 매실이란다든지 이런 지역 특산물이 있는데 이런 지역 특산물을 무공해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농업으로 발전시켜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연어방류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마는 이거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실시를 해서 지역 주민의 소득까지 아울러서 생각하는 그런 섬진강 연어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거기에 이제 섬진강 국제 캠핑 엑스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섬진강 국제 캠핑 엑스포를 통해서 많은 외국인 청소년들 또는 성인들이 와서 캠핑을 하고 그럼으로써 각 시군의 특성에 맞는 그런 힐링 또 테마를 정해서 많은 외국인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아울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선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하다 보면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다만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할 것은 공동으로 하고 각기 할 것은 각기 하되 현재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은 보다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당선인들께 대표 공약에 대한 구체화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뭐 지금부터는 각 선거구 주요 현안을 짚어보고 당선인들께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의 지역 현안을 짚어보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1,300만 명 관광객을 넘어선 여수시. 세계 박람회 개최 이후 국제해양 관광도시로 한 단계 발돋움했지만 늘어나는 관광객만큼 관광객 수용 태세는 여전히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새로운 관광 콘텐츠 확보와 숙박 서비스 등 관광의 질을 어떻게 높일지, 관광 대박이 시민들의 소득 증가로 얼마나 이어질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여수를 기점으로 한 여수 고흥사의 연육 연도교 조기 완공과 전라선 운행 확대 등 SOC 확충도 현안 과제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수산단의 혁신산단 조성과 발맞춰 답보 상태에 있는 율촌 2, 3산단 완공 역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 현안입니다. 줄어드는 여수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과 체계적인 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도 새로운 국회의원 당선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 광양만권 광역화 시대를 대비해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또한 여수시와 새 국회의원 당선자가 보조를 맞춰가야 할 대목입니다.
국제해양 관광도시로서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통해 살기 좋은 여수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는 올해 여수시 행보에 새 국회의원 당선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낼지 지역민의 기대와 바람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지만요. 인구 문제는 여수시의 중요 현안인데요. 일자리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수의 인구 회복을 위한 공약들을 어떻게 구체화하실지에 대한 내용 들어볼 텐데요. 이용주 당선인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여수가 예전에 33년 통합 당시에 33만 가까이 됐던 도시였습니다. 현재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금 29만도 깨지고 28만 대에 이르어져 있습니다. 결국 일자리, 경제적 문제와 관련해서 일자리가 없어서 직장을 찾아서 외지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육 문제라든지 문화적 여건이 좀 불비해서 나가는 그런 수요도 또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는 일자리 문제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도 여수의 주요 공단에 근무하면서 거주를 여수에서 하지 않고 순천이나 광양으로 옮기는 즉 주거지 이전 형태로 하는 것으로서 여수 인구가 감소되는 숫자도 상당히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수, 순천, 광양이 거주민을 놓고 유치하는 경쟁이 붙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수가 다른 도시, 순천이라든지 광양보다 더 나은 주거 여건을 제공해야지만이 인근 도시로 이전하는 그런 수요를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수 산단에 그리고 율천 산단에 가까운 인근에 쾌적한 주거 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수 시장님께서도 운영을 하셔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결국에는 여수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지만 가능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율천 산단에 새로운 형태의 제조업 단지가 유치가 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여수 인구가 33만에서 28만가량 내려온 것이 결국에는 3만 정도가량의 숫자, 3, 4만이 빠져 있는데요. 통계를 보면은 이 통계 인구가 그간에 있었던 수산업의 쇠퇴에 따른 수산업 관련 종사자가 감소된 숫자만큼이 거의 그 정도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꼭 반드시 그것이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그래서 수산업 문제를 좀 활성화하는 문제를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관련 산업들도 유치가 되는 그래서 수산업 이전에 여수의 전통 산업이었던 수산업도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강구를 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해결된다면은 직접적인 인구 증가의 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주승용 당선인께 방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수 인구가 제가 그 초대 통합 여수시장을 할 때 98년도에 34만, 지금 29만, 5만의 인구가 빠져나갔습니다. 인구가 5만이 줄었는데 지역 경제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가게가 되겠습니까? 택시가 되겠습니까? 저는 세계 박람회를 개최했다 하더라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구 감소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한 3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첫째는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외주로 일자리 찾아 떠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율촌 2산단을 빨리 조성해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입주해야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의 여건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지적을 많이 시민들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고등학교가 부족하다 보니까 중학교 졸업생들이 외지로 많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인프라 확충이 또 한편 시급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살기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좋기 때문에 우리 여수는 참 따뜻한 기후와 맛있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우리 여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고 나서 많은 접근성이 향상이 됐습니다만은 아직도 부족한 SO 시설을 확충하고 또 그 해양 관광 도시
육성해 나가는 것.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와서 지역의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이런 것이 좀 활성화돼서 사람들이 좀 북적거리는, 그러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은 여수시는 지난해 관광객 3,300만 시대를 처음 열었습니다. 하지만 양질의 관광 서비스 그리고 시민들의 직접 소득 증대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고민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주승용 당선인께서 말씀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시다시피 그러면 3,300만, 1,300만이니까. 1,300만이다. 예, 1,300만인데 저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여수는 365개의 아름다운 섬을 가지고 있고 또 다도해상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그 해상국립공원을 2개나 가지고 있고 겨울에 따뜻한 기후, 또 맛있는 음식, 이게 우리 여수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세계 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연륙 연도교가 많이 가설돼서 접근성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거의 한 2시간 내지 3시간대에 다 도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호텔이라든지 골프장 같은 것이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급 호텔 같은 것이. 그래서 이 관광 인프라가 많이 확충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뭐 오동도, 향일암 뭐 이 정도의 관광 상품이었습니다만은 뭐 수족관 또 해상 케이블카 같은 비론길 이런 관광 상품이 많이 확충이 되어서 1,300만의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야 될 것은 우선 365개의 섬을 자원화시켜서 활성화시키는 것, 저는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서 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여수 고운간 연륙 연도교 사업에 빨리 준공을 해야 되고, 그게 준공되고 나면 백야도, 제도, 궤도, 월호, 화태를 잇는 또 이 11개의 다리를 다 완공시킨다면 이 11개의 연륙교 연도교가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될 뿐만 아니라 섬에 대한 접근성을 상당히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활성화될 수 있고요. 우리 여수가 충북 이순신 장군의 호국 충절의 혼이 깃들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슬목, 선소, 뭐 충민사, 이런 것을 좀 스토리텔링화 시켜가지고 관광 자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교육의 어떤 도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여수를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해서 제가 그동안 대표 발의했던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토부하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20대 국회가 개회되면 최우선 대표 발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박람회 개최 이후에 사활용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유명무실하다시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용주 당선인께도 한 말씀 들어볼까요? 예, 지금 여수에 관광 관련해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관광의 내용을 보면은 거의 하루에 와서 하루에 바로 돌아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수에는 큰 경제적 효과가 또 없는 그런 형식의 관광 산업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바뀌어야지만이 관광객들이 와서 여수에 하루, 이틀, 3일 이 정도는 소위 체류형 관광으로 변신을 해야지만이 그런 관련 경제활동이 여수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서 하루에 아침에 와서 점심 도시락 싸갖고 와서 저녁에 가버리게 되면은 여수에는 남는 거는 단지 쓰레기와 오염물질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와더라도 하루, 이틀, 3일, 최소한 3일 정도의 관광거리를 만들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향일암 하루 보고 하는 이런 취지가 아니라 하루는 향일암을 본다든지, 그 다음은 골프 레저를 한다든지, 그 다음은 필히 섬을 경유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합니다. 섬을 다녀오게 되면 최소 하루 이상은 여수에 숙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수 인근에 있는 유인도들을 잘 개발을 나서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수시가 다른 관광보다 우선적으로 행정적인 인허가에
장애 요인들 제거 주면서까지 성개발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여수의 해양 레저 사업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 여건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여수에서 해양 레저를 한다든지 요트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는 것 같지만은 저만 하더라도 어디 가서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까 보면은 또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수 시민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관련 교육을 많이 한다든지 시설을 많이 투자하고 그런 것을 투자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지만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여수에 와서 해양 레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개선된 SOC를 통해서 올 수 있는 그런 해양 레저 사업을 충분히 더 부각시켜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여수공항 활성화 방안, 저희 지역에서는 사실상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뭐 이용주 당선인께서 이 부분에 대한 보관이 있는지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여수공항이라는 것은 제가 뭐 어려서부터 서울을 주로 다니다 보니까 비행기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타기도 하고 저녁 내려올 타기도 하는데 기껏해야 하루에 5번, 6번 있었던 게 가장 많았던 것이고 그 다음으로 노선이 있었던 것이 여수에서 제주 가는 노선이 주말에 예전에는 뭐 한 번씩 있었는데 이제는 주말만 있는 그리고 이번에 다시 KTX 관련돼서 노선이 조정되면서 주중에 한 번 더 생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는 이겁니다. 여수에서 공항이 이제는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정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 여수 사람들이 서울을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이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KTX로 가는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 현재 광주와 서울 같은 거 보면 이미 KTX와 비행기 간에서는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수 서울에서 광주까지 오는 시간, 서울에서 여수까지 오는 시간을 본다 하더라도 차량 운송 시간만 한다라도 거의 30~40분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내선 위주로 본다면은 크게 활성화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여수에 있는 기존 공항을 활용을 해서 이것도 국제선의 기항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국제선이라는 게 반드시 꼭 미국이나 유럽 가는 장거리 노선만이 아니라 동남아나 일본을 가는 그런 니치 마켓 정도라 하더라도 그런 노선 몇 개만 있더라도 충분히 여수공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보는 게 어떤가. 특히 청주 같은 경우에도 저가 항공공사가 국제선을 취향하는 그런 용도로 해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공항도 국제선을 취향할 수 있는 공항으로서 기능을 점검하는 게 활성화의 한 방안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럼 이번엔 주승용 당선인께 여수공항 활성화에 대한 보관 어떤 것들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국내 지방공항 14개 있는데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빼고는 다 적자입니다. 여수공항의 적자폭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뭐 공항 활주를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 없고 더군다나 이제 KTX가 운행되다 보니까 승객이 계속 감소되고 있어서 적자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거에는 지금 여수 김포간만 취항을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1년 전에 대한항공에 이야기를 해서 여수 김포 공항 노선이 KTX로 인해서 좀 다소 줄어드니까 그 대신 여수 제주 노선을 좀 과거에는 주 1회만 있었습니다만은 주 5회로 이렇게 확정을 시켜가지고 지금 증편에서 지금 상당히 탑승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도 우리 이용주 당선자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여수 공항은 지금 국제선이 뜰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아갖고 그래서 공항 운영 증명을 겨우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정기 국제선이 취항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고 아시다시피 여수가 지금 세관이라든지 출입관리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원 증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제선 노선 취향을 국토부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국토부가 해줄 수 있다면 제가 국토부 이야기했을 때는 국제선이 취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국토부가 인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항공사, 중국의 항공사나 국내 항공사가 여수 쪽에 손님이 많기 때문에 취향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국토부가 CIQ, 세관이라든지 출입관리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취향 인가를 내주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중국 항공사라든지 일본 항공사라든지 우리 국내 항공사들로 하여금 지금 여수 인근에 지금 순천도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노력으로 이런 그 항공사들과 개별적인 접촉을 거쳐서 그 항공사로부터 취향 신청을 드리게끔 해서 국토부에서 인가를 내는 것이 부정기 국제선 운항을 해서 이게 중국 관광객이 활성화라든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여수공항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번에는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의 주요 현안들을 짚어보고 당선인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선거 전에서 확인된 시민들의 최우선 요구사항은 지역의 자존심 백운산을 지켜달라는 것. 먼저 학술림 지역은 서울대 법인의 무상양도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하는 법안을 우선 관철해야 합니다. 또 서울대학교에 토지 등의 수용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이른바 서울대법 개정안의 저지도 시급합니다. 양항체제가 와해되면서 3위 항만으로 처진 광양항을 지역경제의 보루로 지켜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광양항 활성화 중장기 발전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고 광양항 배후단지 개발과 기업 유치 등에도 힘을 보태야 합니다. 국가적 과제인 청년 실업 완화도 지역민들 모두 절실하게 대책을 기다리는 주요 과제입니다. 우선 청년 창업 지원금과 청년 취업 활동비 등을 현실화하는데 정부의 지원을 적극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인재 할당제 등을 관철해 지역의 젊은 층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구 유출과 지역 낙후, 고령화의 악순환에 빠진 곡성 구례 지역.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 7명 가운데 이 두 지역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정치적 대표성이 박탈되는 상황도 극심한 소외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특성화 개발 방안이 빠른 시일 내 구체화돼야 하고 선거제도 개편 등에 대해서도 지역의 민의를 사심없이 반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지만은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광양구례 선거구가 곡성까지 확장이 됐죠. 이로 인해서 특정 지역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는데요. 앞으로 지역이 화합하고 지역 발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실 계획이신지 정인화 당선인께 들어볼게요. 네, 이번 선거운동을 통해서 제가 확인된 것 중에 구례 곡성에서 나온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방금 말씀하신 소외 문제였습니다. 구례나 곡성 지역에서는 후보가 출마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익을 누가 대변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집약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저는 곡성, 구례 또 광양을 공통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산업이 농업과 관광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관광을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곡성, 구례, 광양을 다 함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농업은 지금은 많은 그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산업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활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가족농을 대규모로 육성을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가족농은 6차 산업하고도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6차 산업의 하나의 그 요인이 되고 있는 관광 산업 이것과도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농업과 관광을 동시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섬진강 G3 벨트 프로젝트에서도 밝힌 것처럼 섬진강 변에 그런 특산물 농업을 가족농 위주로 육성을 시키고 그것을 제대로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관광 산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관광객이 들어와서 돈을 떨고 가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지역 특산물을 사갖고 가게 되면은 결국은 관광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저는 그러한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농업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제 주변에
현장 농업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도 상의를 하고 또 곡성 구례 군민들과도 상의를 해서 농업과 관광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그것을 앞으로 한번 발전시켜 나가볼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있죠. 광양항의 활로를 찾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현실적인 활성화 방안도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은데요. 네, 광양항을 살리는 방안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공약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에 광양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집약을 시켜보겠습니다. 부산 시민의 3분의 1을 먹여 살리는 게 부산 신항이라고 그랬습니다. 광양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양에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이 이제 광양항이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현재 침체되어 있는 광양항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선에 이제 자체 물량 창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체 물량 창출은 우리 광양 지역, 순천 지역, 여수 지역의 물량을 창출함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물량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물량이 확보되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원거리에 있는 물량, 그다음에 외국에 있는 물량 이것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두 분께서 제시했던 율촌 이산단 이걸 조기에 이렇게 완공시키고 그다음에 제가 추진했던 그 세풍산단 이거 그다음에 동측 서측 배구단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업 유치가 대단히 소망스럽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서울 등 경인 지역의 물량 확보, 그다음에 외국의 환경 물량 확보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필요한 시설, 서비스 제공을 잘 해줘야 되겠다. 그 중에도 이제 24일 크레인, 견처리 크레인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18,000TU급 이상의 대규모 컨테이너 선박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게 이제 24일 견처리 크레인인데 이것도 추가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강구를 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 기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확충시켜 나가는 게 그게 광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비단 광양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만은 지역에 청년을 정착할 수 있는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 부분에 대한 보관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이 청년 실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12.5%에 달해서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광양뿐만이 아니고 모든 다른 지역도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우선에 이제 이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소위 말하는 중소기업, 독일로 말하면 중견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소기업 또는 이 중견기업을 더 많이 육성을 해서 이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도산되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많이 육성시키는 게 대단히 소망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날 독일이 유럽의 그 참 어려운 경제, 도산되는 경제를 버티고 있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중견기업의 존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에도 그런 중견기업을 많이 육성함으로 인해서 청년 실업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광산업 이걸 또 육성함으로 인해서 젊은 엘리트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관광산업은 기계로 대체할 수가 없는 산업입니다. 굴뚝 없는 산업이고 또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가장 많은 소득을 떨구고 가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민들께 당선인들께서 각오 한 말씀씩 듣고 오늘 대담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조 당선인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신인입니다. 저와 같은 정치 신인을 여수의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신 데에는 여수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후보들 간에 격렬한 선거 운동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갈등을 씻어내서 서로 화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그래야지만이 여수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노력들을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주승용 당선인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압도적인 성원으로 저를 사선의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겸손하게 의정활동하겠습니다. 여수의 국회의원입니다만은 전남 동북권뿐만 아니라 전남 전체의 현안 사업을 챙기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년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만 우리 지역의 현안 사업도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 말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의 꿈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지역민들의 뜻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윤화 당선인께 포부 듣겠습니다. 각오 듣겠습니다.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아침 길거리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길거리 인사를 하다 보면은 90도로 허리를 꼭 꺾어서 공손히 인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많은 걸 느낍니다. 정말 한 표를 호소하는 그 간절함으로 절을 하는데 이 간절한 마음이 만약에 당선되고 나서 바뀌면 어쩔 것이냐 그런 우려를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절을 할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절대 이 간절한 마음을 잊지 말자 하고 이제 다짐을 하곤 하는데 마지막 유세 때 제가 준비한 연설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연단에 올라가기 전에 어떤 시민이 지나가다가 저한테 말을 던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심을 잃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매년 선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의정활동을 해라. 그러면 당신은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단에 올라가지고 즉석에서 그 제 유세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저는 그러한 기조를 계속 지키면서 의정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은 이제 그렇게 하려면 소통의 리더십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소통의 리더십을 확립하려면 혼자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선에 주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주민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즐기고 또 고통도 나누고 고민도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지역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서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의정을 활동하고 그것을 의정활동 단상에 가서 또는 질의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정부에 촉구하고 그럼으로써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국회의원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를 뽑아주셔서 그 은혜에 반드시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택 2016 20대 총선 당선자에게 듣는다. 여수시갑 이용조 당선인, 여수시을 주승용 당선인, 광양 곡성 구례 정인화 당선인을 모시고 지역의 주요 현안과 앞으로 구체화 방안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제20대 총선 전국 투표율이 58%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 투표율은 63.7%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새로운 변화를 희망하는 지역사회의 바램과 희망이 높은 투표율로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당선인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택 2016 20대 총선 당선자에게 듣는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